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오니까 새벽 5시에 미국장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그럼 시간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고 시간 내의 흐름이 나올 거고 결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데 개장 초에는 IT가 다 눌려져 있었어요. 눌려져 있었는데 지금 기준에 이제 움직임 탄력이 조금씩들 나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한미반도체가 좀 더 월등히 확대가 되면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15만 주가 0.15%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그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에서 프로그램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로 올라섰고 조금 전까지 한미반도체가 1위였단 말이에요. 어쨌건 그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이 연출돼 있는 그런 모양새이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거래가 없지만은 HD 현대일렉이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4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조금 많이 정체 상태인 걸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장이 좋으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종목이든 다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저 종목도 다 욕심이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실 부분은 일단은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있는 종목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아직 오전장이니까 뭐 변동성 매매를 계속 볼 수 있겠죠. 거래대금이 최상위인 종목 거기에서 수급 범위를 좀 추정할 수 있는 쪽, 뭐 프로그램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오늘 니케이 쪽은 0.62% 하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강보합 잘 움직여요. 어제는 니케이가 강세였고 우리는 마이너스, 말도 안 되는 또 마이너스권에 형성이 돼 있었고. 자, 일단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부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한 2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3천만 주 뭐 이렇게도 터져 있었으니까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일 흐름에서 아마 그런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8만 원 미만에서 우리는 주력주로서 편입 기준을 계속 설정해 간다. 전일까지의 흐름 놓고 보시면은 일단 그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15%의 비중을 넣어놨어요. 종목이 5월달 포트가 총 6종목이 있는 거고 그 6종목에서 고르게 15%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45%, 현대차 25%이 세 종목이 80%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도 오늘 문자가 뭐 여러 형태로 문자가 발송되고 뭐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먼저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KB금융,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주력주의 포트를 먼저 채우시는 게 옳다. 이걸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에서 나머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걸 채워놓고 나머지 뭐 오늘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제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뭐 이런 쪽의 기준 또 내일 뭐 이슈가 있으니까 반도체 기준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사인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되면 원체 지금 없는 상태라 그냥 이렇게 관망 기조인 거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 하나솔루션이 과하게 어제 조정이 과하게 조정이 형성이 됐다. 사모펀드 한쪽의 매도 기준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차분차분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건데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의 이 기준 오늘 강보합 0.18인데 하이닉스가 일단은 1.6% 올라와 있으니 우리는 계좌 수익이 아마 6% 이상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메타방이 이제 조금 많이 아쉽죠. 메타방이 한 달 보름 지났는데 그래도 진행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로 훼손된 적 거의 없이 그래도 뭐 플러스 유지시키고 뭐 오늘 기준에도 좀 아쉬운 흐름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때문에 양쪽 다 이제 뭐 알테오젠 또
현대일렉트릭 양쪽 다 초강세 흐름을 주면은 제일 좋은데 알테오젠은 뭐 원체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이슈범위에서 변동이 있었고 수급이 좀 또 다시 6만 주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는 장 마감에 어제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갔는데 오늘은 장 마감에 자세한 그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을 종목별로 재차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엔비디아 영향 부분도 있고 지금 장중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6월 달에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중을 5대5 그러니까 30%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25% 그대로 가져갈 건데 지금 25만 5천 원이 자동차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기준도 일단은 26만 천 원 고점 오버슈팅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KB금융 당연히 8만 원 가격에서 편입을 해야 돼. 8만 원 안착 공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전력 하방 이제 이번에 완전히 잡았죠. 마감 때에는 차트까지 다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그리고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어느 쪽을 5월 포트에 넣을까라고 하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4월 말에 과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뭐 어느 쪽이 우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전력 기기 쪽, 변압 기기 쪽 이쪽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고 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5%의 비중을 넣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그냥 뭐 변동성이 나와서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목군들 주력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80%를 집어넣는 포트폴리오 비중 우리나라에서 어딜 가셔도 유료 전문가 저렇게 포트를 짜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KB금융, 한국전력 넣어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변동률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멈춰져 있는 종목인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좀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신고가 다 내놓고의 흐름이고 정책주입니다. 여전히 방산 또 실적 개선폭에 대한 요인. 그래서 요 6종목의 비중을 먼저 채우시는데 매수가 단문으로 매수사인 나오는 쪽 그런 쪽 위주로 먼저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쪽 위주로 아시겠죠? 신규 가입하신 분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와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실질 수익이에요. 저도 뭐 장중에 몇 차례 이 종목 저 종목 들여다봐도 결국은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지. 예? 얘네들이 하이닉스가 그간 45% 비중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와 줌으로써 계좌 수익이 형성이 되고 그 수익 가지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 원 안착 공방의 기준에서 8만 원 위로도 8만 원 밑으로도 계속 매수인이 드리고 있어요. 장이 변동성 종목도 없고 어수선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KB금융, 한국전력 위주에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이 이제 시원하게 움직일 때의 기준에서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뭐 3% 5%그 이상도 나와요. 변동률이. 그렇게도 잡아드리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오랜 기간이에요. 그죠? 4월 말부터 지금 거의 4월 말 종가 수준 고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더 눌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주력주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아가 이제 현대차하고의 흐르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둘 다 넣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차 위주로 보고 있고 기아도 주력으로 설정해서 완성차 기준은 함께 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만도는 너무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매수세를 드리진 않는데 현대차가 26만 천 원 뚫고 움직이면은 이제 그 이슈 범위가 당연히 소부장 쪽에 연동될 수 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제한적인데 프로그램 순매수는 오늘 기준에 전체 시장 5위예요. 다 우리 종목이야.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걔는 지금 뭐 10%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여서 시장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확장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엔비디아발 영향이면 하이닉스를 무조건 1순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45% 비중이에요. 어? 뭐 신규 가입하신 분을 위해서 그 부분의 종목만 나간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변동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변동성이 불편해서 오히려 차분히 놓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쪽의 HBM 3E 5세대 납품 부분이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우리가 하이닉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성 것도 받아서 공급을 월등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매우 긍정적인 거죠. 자, LS 일렉트릭도 지금 21만 5,500원까지. 오늘 21만 원의 매수세인 20만 6천 원의 매수세인 게 두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변동률의 범위에서는 이런 쪽의 변동률을 좀 놓고 본다는 거고. 그리고 메타방의 경우도 수익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20% 확대가 되면은 그럼 뭐 LS 일렉으로도 병행을 하죠. 이수페타시스는 못 사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던 종목인데.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 중고 선생님께서도 자주 질문을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나 LS 일렉트릭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예전의 기준에 또 HLB도 마찬가지. 추이 추세에서 이제 좀 유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고점에서 오버슈팅 우리는 1조 이상짜리는 10%를 오버슈팅으로 봐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6%, 알테오진 6% 오버슈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범위는. 10% 이상 등락이 나오고 고점에서 1.5, 3% 밀리면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리면 제일 좋은데 저도 이제 못 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LS 일렉 차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면 매직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 유료 회원님들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진입이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죠? 그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그 프리미엄 교육 뭐 이렇게 해서 다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쿠팡에서 이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쿠팡에서. VVIP 회원님들도 다 저 과금을 하고 다 들으신 교육이에요. 하나당 110만 원짜리고 하나당 9시간짜리 교육입니다. 틈틈이 들으세요. 너무 많다. 45시간 내가 듣기엔 너무 많다. 틈틈이 그래 들으시고 그리고 23년 하반기 교육 올해도 좀 지금 한번 할까 하는데 체력이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래대금에 대한 전략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오셔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의 전략 기준도 유튜브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그죠? 여기에 지금 뭐 LS 일렉트릭 어제 기준에서 이제 전략도 올려드렸고 이 부분이 예전 전략인가요? LS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 그 전략 부분 요거 여기다 이수페타시스 넣어주시고요. 요거 녹화 끝나면 요거 녹화 끝난 거. 그리고 몇 번째 얘기했는데 그거 올려놨나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출력도 해서 주세요. 요거 메인하면 이거 고치는 방법. 그리고 원고 작업하신 분이 방송국 가거나 할 때 이걸 바꿔야 된다 하면은 내부자들이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저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주말에든. 그러니까 이거 좀 올려주시고 밑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하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어제 엔캠 그 작업 못했던 거 엔캠 작업하시고, 박스현대 TV에서는 앞부분에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길게 녹화 잘 됐죠. 두 텀이에요. 이수페타시스 어제 뭐 같이 방송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두 텀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두 파트로 나눠져서 돼 있죠. 두 개 합쳐가지고 이수페타시스 만들어서 어제 야간 방송 올려주세요. 응? 올려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전체 그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매직 계산기도 활용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단기 고점을 예를 들면은 뭐 LS 일렉트릭이다 그럼 단기 고점을 만약에 놓쳤어요. 만약에 뭐 일본 기준에서든 그럼 요 추이 추세 매매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뭐 예를 들면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그 목요일부터 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목요일날 슈팅 나오고, 그리고 5일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움직임을 주는데, 우리는 이평선을 거의 안 봐요. 이평선을 안 보고 오히려 이제 매직 시그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 MACD 오실레이터. 무슨 얘기냐면은 기울기의 그 기준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를 띄더라도 기울기가 뉘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가 나와버려요. 오히려. 근데 이걸 매도 신호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영선 위쪽이니까 긍정적인 추이로 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선 위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기울기 훼손이니까 매수 유지로 가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기준은 단순 이평이기 때문에, 종가의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요 범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최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최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당연하죠. 17%까지 올라왔다 종가 10%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윤정도가 벌써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오버슈팅이 10% 이상, 15% 이상으로 잡고 있으니까 무조건 녹화해서 차익 실현 드리는 거지. 월요일 날도. 근데 그 꼬리에 전체 매도 사인 못 나갔더라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하시고, 만약에 이 템포를 놓쳐서 이때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고 가더라도 제가 뭐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으니, 예?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보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확 미끄러져 내려가면,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옥가가 소중한 등락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26만 3,500원 찍고 눌렸어. 근데 눌리는 게 또 과도하게 눌려, 막 밀려 내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기준이면은 오버슈팅도 나온 것도 아니고 수급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누적적으로도 좋고, 그런 흐름 속에서 눌림목이다, 특별하게 뭐 훼손돼 있거나 그렇진 않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고점을 현재 기준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6만 3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다시 26만 원에만 잡아도 얼마야? 1%잖아.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도 건물 몇 개씩 사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고, 뭐 불가능의 여부를 떠나서, 아이고 이럴 때 이제 또 한미반도체가 수급 들어오면서 넘겼어요. 얘도 지금 알테오젠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 14만 3,500원이네. 저쪽에는 왜 제가 잘못 봤네 가격을. 오케이. 알테오젠의 가격을 잘못 착각했어요. 그래서 무적정 막 좋아 보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만 3천 원의 매수 사인을 냈고, 거기서 이제 1% 등락 범위 이상의 수급이 더 유입되는 게 확인된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HLB는 좀 정리를 일단 먼저 해놓고, 내일 슈팅 나오더라도, 슈팅 나오면 내일 붙으면 되니까 해놓고, 엔캠은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 이제 형성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엔캠 어제 매수사인 나갔는데 오늘 프로그램 수급 좀 더 보고 매수사인을 낼지. 결론적으로 LS 일렉트릭 가져가는데, 오늘도 만약에 이제 목요일이나 월요일처럼 슈팅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슈팅이 딱 나오는데 10%를 넘겼어. 오늘 고점이 6%잖아요. 7% 가까이. 그 7% 가까이 되는 흐름에서 슈팅이 나와서 22만 원을 또 넘겼어요. 10%를 넘겼어. 근데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제가 매도 사인을 못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돼.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 유료방에 와서 매도 사인 안 주냐? 그게 아니라 급격하게 매도 사인을 드려야 될 종목은 그 템포를 놓쳤다고 해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정리하고도 뭐 YC 같은 경우는 더 튕겨져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만 또 뭐 게임 업체 중에서 우량주라고 표현하는 우리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불편하더라도 한번 정리의 기준도 잡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재편입의 기준도 잡기도 하고 다시 얘기해서 추이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고점을 놓쳤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추이 추세에 문제가 없으면 수급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해서 드리니까 이제 변동성에 조금씩 이제 민감하실 때 이것도 고점 놓쳤어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란 말이에요. 이수베타시스에서도. 왜냐면 이제 슈팅이 나왔으니까 16일 날 목요일 날 18%. 이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장중에 마이너스 6% 밀리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짜증스럽지. 전일 18% 올라왔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갖고 오던 종목이지만 딱 이날부터 또 변동성 매매 따라붙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때 딱 따라붙었는데 따라붙자마자 수익 났다 좀 좋아했는데 6%나 밀리면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근데 얘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적인 수급범위나 추이 추세가 전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급범위도 조금 이따 이제 이수베타 시스템 별도로 뭐 녹화도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제가 매도 사인을 못 드렸을 경우에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질문 주셔야 돼요. 꼭 질문 주셔야 그래야 제가 또 답을 드리죠.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뭐 유지하겠습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좀 답변 좀 주세요. 녹화하면서 계속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하나도 없으면은 어쩌라는 얘기야? 이수페타시스 어제 야간 방송 좀 잘라서 올려달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난 누구랑 얘기하니? 업무 지시 줄 때. 생각날 때 얘기해야지 뭐 마이크 끄고 장중에 거기서 한번 말 터져가지고 30분 1시간씩 미팅하고 와버리면은 종목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수베타시스도 매우 뭐 뛰어난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 비중에 있어서 주력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거 좀 한번 정리는 할 거예요. 하여간에 정리는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고 좀 뭐 다시 눌려서 이제 20만 6천 원, 26만 원인데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에서 좀 손바뀜이 있어요. 매수 매도가 그래서 매수 규모나 이런 게 좀 이제 줄어들습니다. 오늘 3.13이죠. 제가 3에서 5% 등락 범위에서는 메타방은 비중이 높으니까 매매 따라하기 방은 비중이 높으니까 움직일 수도 있다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LS 일렉트릭하고 이제 병행해 가면서 이제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 재령전기가 얘도 변동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또 눌릴 때도 이렇게 훅훅 밀립니다. 일단은 뭐 손실을 보고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얘도 투권 들면 뭐 7만 원대 흐름이 가볍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합니다. 한미반도체도 14만 원이 오늘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뭐 수급이고 뭐고 일단 잘라낸 다음에 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내일의 엔비디아발 영향력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 그 가져가는데 내일 급락이 뭐 연출이 된다 말도 안 되게. 한 18%도 올라왔는데 막말로 뭐 10% 밀리는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르지도 않은 종목 하나솔루션이 뭐 어제 11%씩 폭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결론은 그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IT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신고가 랠리 과정 속에서의 조정이다. 그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력기기, 변압기기, 뭐 전선 관련해서 그 종목 수가 지금 3종목이 있는 거고 재령전기부터 현대일렉트릭까지 그리고 대한전선은 이제 그저께 조금 일찍 잘라냈고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2종목 그러니까 변압기기 3종목 그리고
얘네가 움직일 때 이제 반도체 IT가 좀 주춤했는데 그나마 이수페타시스가 탄력을 받았고요. 걔네 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 오신 분 입장에서도 아니 뭐 종목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뭘 사라는 얘기야. 어? 다시 말씀드리면 주력주 채워 놓으시고 그러니까 전체 주식 자산 운영하시는 자산 윤정도 매매 쌓인 대로 움직이실 자산 그거 만약에 뭐 100이 있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주력주 70%할 거야. 아니 나는 매매 성향이 그냥 막 단타만 치고 싶어. 근데 단타 치시기에는 규모가 크세요. 그래서 최소 50에서 70% 주력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오늘 다 편입해줘야 돼. 오늘 가격에 이거 다 편입해줘야 돼. 이 비중대로. 그리고 나머지 뭐 20, 30% 가지고 그거를 뭐 현금 비중을 10%를 하시든 20% 하시든 현금 비중은 저는 몇 퍼센트를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 예? 그잖아요. 현금 비중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 조정받으면 사겠다고? 조정의 끝이 어딘데? 나는 조정 없다고 보는데 날라간다고 보는데 조정이라는 건 살짝 나오다가도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데 그럼 오늘 만약에 시장이 2% 빠졌어. 그럼 오늘 사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2% 빠졌으면 현금 비중 가지고 우린 현금 비중 아닙니다. 현금 더 채워갖고 이거 뭐 들어간 물량 단기적으로 또 현금화하고 그 이론적인 거지. 그 다음 날은 또 빠지면 오늘 2% 빠지고 내일 또 1% 빠지면 그 다음 날 또 1%또 빠지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현금 비중이야. 그러면 돌릴 때는 돌린다고 따라붙었는데 또 빠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께서 성향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지 남들은 저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 현금 비중 많이 갖고 하는 거고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 그냥 주식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시장 긍정적으로 봐왔고 그 전략에서 전혀 뭐 문제되는 전략 없었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그래서 주력 채우시고 나머지 부분 채우시는데 IT도 지금 뭐 세 종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은 거래 대금이 지금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기존 물량 유지하고 신규 편입은 거래가 터졌을 때만 신규적으로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려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거래가 제한적에서 매수사인이 없다가 내일을 앞두고 이제 뭐 어찌됐든 지금 프로램 순매수 1위로 올라서 있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뭐 어찌됐건 뭐 보도 자료 내용 때문인지 변동률이 나왔어요. 그 보도 자료가 또 오늘 전환 물량 13만 6,700주인가요? 어찌됐건 오늘 뭐 추가 상장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소진시키려고 초진시키려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니까 저 물량 나올 물량도 아니야. 매수 청권 행사인데 저게 왜 장래 매도로 나오겠냐고. 근데 어찌됐건 그 물량 때문에 뭐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이제 변동률이 나왔어요. 보도자료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아요. 들어가는데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맞게 대처를 합니다. 장중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이 5%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거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 어찌됐든 최상이에요. 알테오젠이 거래대금이 이제 3위였는데 하이닉스에 밀렸어요. 이제 4위입니다. 4위고 5위, 6위가 SK 이터닉스, 뭐 사마페인트,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라서 걔네한테 마감 때까지 기준에 거래대금 밀리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해석을 해요.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대처를 할 건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거래가 최상위로 터졌어. 근데 주가가 밀리는데 전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그 눌림폭이 제한적이야. 일단은. 그러나서 돌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아까 얼마였죠? 6만 주대였나요? 그 매도에서부터 매수 6만 주까지. 그래봐야 뭐 0.2% 정도 들어온 겁니다. 어찌됐건 공격적으로 위로 쌓아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야 이러면 이제 20만 원도 넘기고 20만 원 물량도 프로그램이 쏘았기 때문에 들어올릴 수 있겠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개인들이 쓰는 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바스켓 매매. 아니 뭐 조단이나 운영한 펀드 매니저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게 인덱스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손으로 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다 넣어놓습니다.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그것에 맞게 이제 대체 기준을 잡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7에서 10% 지금의 거래대금에 프로그램까지 들어왔으니 그럼 변동률을 7에서 10%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다. 시가총액 10조짜리에서. 근데 고점이 6%대인가요? 6.12까지 형성하고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내려올 때도 한 4만 주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돼서 뭐 그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있었는데 뭐 손바뀜이죠. 시가총액 10조짜리를 한 명의 외국인 또 한 명의 프로그램 매매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 이런 쪽에 매수 매도 공방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뭐 그나마도 2만 주 미만으로 줄었던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뭐 아름아름 2만 4천 주인데 의미도 없어요. 우리 방 안에서 뭐 2만 4천 주 한 분이 있어도 사실 수 있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서 전략이 다시 바뀌어질 수는 있다. 근데 내가 샀는데 예를 들면은 손실률이 월등히 확대되면은 뭐 손절범위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죠. 그리고 추가 편입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지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얘는 최대 5%입니다.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는 달리 얘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 넘지 마십시오. 그럼 벌써 문자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벌써 이미 5%를 채웠어요. 그러면 내가 산 평균 단가 대비해서 밀려 있더라도 5%를 더 넘게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잖아요. 뭐 사자마자 무조건 대박 나야 돼? 내가 사면은 무조건 윤정도 선생님 사셨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테니까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되나? 아니지. 내가 사자마자부터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등락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지금 2.45%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밀려 있거나 그런 식으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최근 이제 알테오제는 우리 방 안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계셨고 질문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고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나요? 작년쯤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때쯤인가 9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지고 오다가 변동률이 너무 커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정리를 했고 그래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고 그래 이제 교육용 위주로만 좀 주로 보다가 검색에는 튀어나오죠. 거래 터지고 움직이니까 또 거래량이 둔화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일단은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거래대금도 충분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수급 범위도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일단 형성이 돼 있다. 그 단기라는 거는 일본 기준에서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의 흐름.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과 저쪽 그 엔캠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가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쪽도 자기들이 싸게 사야만 월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거기다가 이제 뭐 얼마의 수익이라도 내고 넘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석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알테오젠의 진입 시점 범위가 뭐 이런 시점에서부터 5월 16일, 17일, 18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범위에서 뭐 계속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된 외국계 수급 범위 일정 범위하고 또 하나는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하게 됐을 때의 그때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하게 됐을 때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죠.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인덱스 상품 쪽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급 논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급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오늘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건데 뭐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6% 등락 범위는 뭐 슈팅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일본 기준에서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위치냐 그러지도 않아요 또. 그죠? 하방은 잘 잡고 있고 뭐 공격적으로 개장초처럼 뭐 5만 주, 6만 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장에 다시 한번 슈팅 범위를 놓고 보자.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 거래가 20 MA 750만 주까지 좀 형성돼주면 좋은데,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750만 주가 나올까요? 오늘 마감 때까지 한 100만 주 정도 고점 돌파 시도 한 번 더 나와주면 100만 주 정도 더 실릴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330, 350, 400, 400에서 450만 주 정도 잡고 700만 주가 나오려면 내일하고 모레 거래가 지금부터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만 앞전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그걸 넘길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거래 대금이 터져야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뢰도가 제한적인 거예요. 쉬어가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놓고 보시고, 녹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옆에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을. 결국은 거래 없이 움직임이 나와서인지 LS 일렉트릭 대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 했던 현대 일렉이 또 확 미끄러졌어요. 짜증스럽게. 이제 밀려 내려올 때도 적은 거래량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적은 거래량, 내려올 때도 적은 거래량. 그냥 뭐 1000주, 2000주 단위에 툭툭툭. 그러니까 지금 뭐 3400주 저렇게 나오는 게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 뭐 공매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 아니냐, 해지 물량들, 인덱스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 또 ETF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짜증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조금 메타방을 기준을 잡는다면, 메타방의 기준을 잡는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지금 과도하다, 수급 대비나 뭐 오늘 변동성, 또 추이, 주간 단위의 뭐 추이, 이런 부분 대비해서 좀 과도하다. 그렇다면은 알테오젠에 뭐 예를 든다면 적절한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뭐 HD 현대일렉으로의 이동,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죠. 또 순간적으로 이 위에 걸려 있는 물량을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들어왔던 것처럼 잡아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슈팅 나온 것처럼. 위에 또 매도 잔량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장이 안 좋고, 뭐 LS 일렉도 어제처럼 막 5%씩 마이너스가 나 있고, 그런 분위기라면은 밑에 있는 물량에 계속 집어던지면서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 흐름일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다시금 위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은 한번 움직였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아까 이제 뭐 26만 원대 초반에 움직여서 알테오전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려고 봤더니 알테오전이 뭐 속단 변호 개뿔, 밀리면서 수급이 더 들어와요. 고점 뚫는다 하고 밑에서 이야 이거 잘 밀렸어요. 19만 7천 원, 8천 원에 삽시다. 혹은 지금이라도 삽시다 해야 되는데 6만 주 대비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꼬여 있잖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1시 31분이고 심리적으로 메타방의 경우는 100%의 주식 비중 기준에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채워져 있다고 치고 5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한 종목만 갖고 가는데 요번에 전략을 알테오젠으로 병행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한 종목 50%씩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 VVIP 방의 전략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VVIP 방은 일단 주력주 위주에서 채우는 걸로. 그다음에 메타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계좌 만들어 놓고 요 기준에 똑같이 이제 따라 움직이시는 걸로. 지금 장중에 한 4%, 5%까지 수익 범위가 다시 늘어났다가 지금 3%인데 조금씩 이제 엇박자로 알테오젠하고 현대일렉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1, 2% 등락 범위를 놓고 보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면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기준 잡아서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뭐 원래 목표는 지금쯤이면은 뭐 계좌 수익 농담해라 한 50%씩 내놓고 있어야 되는데 뭐 글쎄요 시장이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의 지수가 정확히 2725포인트인가요? 그럼 우리가 4월 16일 날의 종가가 4월 15일 종가겠죠? 그러니까 2550이었을 거예요. 265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3%. 그날 기준으로 한다면 시장 수익률이 한 3% 정도인데 시장 수익률 수준뿐이 안 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무리해서 수익을 낸답시고 무리수 두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방은 차분히 대처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들으실 때 메타방 기준을 자꾸 이제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비중이나 이런 게 다르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9만 6,500원까지의 24,000주인데 뭐 슈팅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 한번 재탕 삼탕들 나오게 되면 그거 그때 흐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APR이 오늘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원래는 APR 차익 실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차익 실현하려다가 한 템포 더 봅시다. 누적 수급이 한 20% 가까이가 손바뀜이 있었는데 그 뭐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강세를 띠는 날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옆으로 횡보인데 매번 말씀드렸어요. 주력주 이외에는 내가 오늘 변동성 매매 하고 싶어. 야 현대인력 뭐 이렇게 과도하게 밀려? 아까 26만 3천 원일 땐 내가 못 샀지만 과도한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주력주를 팔을 거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거래가 가장 없는 쪽부터 정리의 수순을 밟으면 돼요. 그게 어렵다. 그럼 질문 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APR은 뭐 계속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럼 정리해야 돼. 아무리 좋고 손바뀜이 많아도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굳이 또 눌려 있는데 정리 필요 없고 장중에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은 나중에 오버슈팅 나오는 건 오버슈팅 나오는 거고 정리 기준은 정리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지금은 뭐 유지하시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관망으로 수정을 해놓을게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관망. 그럼 주성도 밑으로 내려놓고 뭐 종목만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좀 그렇죠. 지금 뭐 주성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래대금 원체 없으니까 밑으로 관망 종목 밑으로 좀 내려놓게 이렇게 관망으로 바꿔놓게. 거래가 없으니까 어차피 관망. 그리고 그 실질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손실이죠. 만도 손실이에요. 변동성 나오는 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얘도 당장 뭐 알테오젠이 좋아 보여서 알테오젠 편입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거래대금 없는 쪽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강세를 띄워주는 날 상황에 따라서 좀 정리 기준 잡는 걸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원체 없어서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이제 잡히신 분들이 어제 대부분이시고 이제 32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자 했는데 좀 오늘 이제 어제 살짝 이탈됐다가 그럼 5번 나이 타시죠 라고 기준을 잡았고 오늘 기준에 3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프로그램은 좀 불편해요. 매도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 뭐 기간 수급 내용 나오는 거는 그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5만 3천 주에서 그나마도 좀 줄었는데 1,9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2만 3천 주 줄었으면은 약 0.12% 정도 줄은 거예요. 응? 적게 줄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따라붙을 만큼 매수 강도가 이제 월등하지는 않으니까 얘도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 쪽에 좀 매수가 있었어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아마 외국인들 쪽으로 잡힐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요게 이제 좀 축소가 되니까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오면은 지금도 펀더멘털 대비 과도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MSCI 지수 편입된 만큼의 물량 확보는 있어야 돼서 그 패시브들이 들어오다가도
오버슈팅에다 인식이 잡히면 차익 실현이 나와요. 최악의 경우는 얘도 이제 손절할 수 있는데 마지노선을 뭐 32만 원 그리고 어제 저점 기준 그 정도 이제 놓고 보면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대처하더라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변동률이 있어서 이격도가 이제 좀 발생돼 있는데 이격을 다 보면서 뭐 5일선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대처하겠다. 이건 무리수가 있고 무리 뭐 좀 무모하잖아요. 30만 6천 원까지 밀릴 때까지 갖고 있는다는 자체는. 적절할 때는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 있고 오늘 신규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솔루션, 그죠? 종목이 그러니까 무지 많은 거예요. 무지 많은 건데 여기서 좀 하나솔루션도 이제 5% 이제 잡아놓은 거고 일단은 얘도 아까 이제 5일선 29,000원, 3만 원 공방일 때 좀 정리 기준을 이제 설정하자 해놓고 돌파하는 그 흐름 속에서 매수 강도가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매도 강도가 조금 튀어나왔죠. 그래봐야 몇 주 안 됩니다. 얘도 주식수가 1억 7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3만 주, 5만 주 이게 중요한 수급이 되진 않아. 다만 이제 그들의 수급은 조금 전에 이제 그 현대일렉 보신 것처럼 26만 3천 원까지 계속 프로그램 매수를 그냥 쭉쭉쭉 들어올려요. 개인들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방향성을 준단 말이에요. 물량이 크건 적건.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은. 그리고 순매수 기준에 3만 7천 주인 거지 매도가 43만 주, 매수가 39만 주예요. 230만 주에 거래해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꽤 큰 거죠. 어쨌든 하나솔루션의 이 매도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에서 급격히 들어왔던 물량을 급격히 32만 주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손실은 아니 수익 내고 나왔죠. 평균 단가 대비 월등히. 예?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때린 거지 펀드멘탈이 훼손됐거나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뭐 보도자료 보니까 뭐야왜 그동안 방향성을 줬던 기관들이 때려 팔아 기관들이 팔긴 했지만 사모펀드가 때림으로써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쪽에 기계적으로 동반적인 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다. 저게 사모펀드가 더 때리지 않는 한 뭐 크게 무리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거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유지 그리고 이제 다시금 5일선 공방이 나오면 오늘 기준에서 뭐 물량을 좁은 공간이지만 세게 뚫지 못하면 소진을 시키든 뭐 그런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HLB도 있는데 HLB는 정리를 할게요. 걔를 뭐 꾸준히 가져갈 내용은 아니고 HLB는 어제 우리가 38,000원대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죠? 48,000원 초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걔는 일단은 포트 비중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어제 이제 변동성 매매를 본 건데 거래가 이제 계속 둔화되면은요 질질질질 흐르다가 한 방에 꽝 하고 무너지고 한 방에 꽝 하고 무너질 거예요. 얘를 어제 HLB를 잠시만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수수료 빼고 나올 수 있는 범위의 정리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고 좋아 보이는데 낙폭과대인데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거래가 터지면 그때 돼서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다시 따라붙으면 돼요. 거래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흘러내립니다. 내리다가 이제 한 방에 깨진다는 거죠. 한 방에. 그렇게 해서 HLB는 여기다 넣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은 평상시 변동 그 거래량이 없던 애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어제 같은 날도 고민을 했는데 어제 이제 거래가 마저 터졌어요. 그럼 주간 단위의 거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손절 범위를 좀 넓게 잡아드렸어요. 얘도 이제 뭐 리튬 뭐 이런 이제 광물 관련 그런 위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어제 HLB가 48,800원에 매수 사인 나갔네요. 뭐 수수료가 깨지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좀 이따 공식적으로 뭐 49,000원대 매도 사인을 내든 매도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엔캠도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어제 저점까지. 그다음에 LS 인터내셔널은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계속 밑으로도 계속 잡아드렸는데 거래가 없어서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갭이 유지가 되고 있고, 갭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날 어제 기준에서의 수급도 형성이 돼 있고, 오늘 JP모건에서의 매수, 또 프로그램에서의 일부 매수, 그에 반해서 이제 NH 쪽이 아예 대놓고 공격적인 매도. 근데 스팸 문자가 많이 떠도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투자 주의를 줬어요, 금융당국이. 그 투자 주의를 막고 어제 시간에서 좀 눌리고 오늘 이제 과도하게 개파락 이후에 훅 밀렸는데 지금 거래량이라면은 이틀 동안 들어온 물량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금 거래량이라면은 이틀 동안 들어온 물량을 차익 실현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맹신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어제 그제 들어온 물량이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이라서 자금 집행이 끝났으면 더 이상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만도와 마찬가지로 질질질질질 흘러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도나 얘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또 업황이 또 성장성이 긍정적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멘텀이 있어서 유입된 물량들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주로 보시면 되고 LX 인터내셔널은 뭐 이슈죠. 이제 이슈고 솔직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광물 원자재 가격이 강세 뭐 이런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시장학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변동성이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얘도 저점에서부터 아름아름 돌리는데 뭐 거래가 오늘은 없기 때문에 밀리든 올리든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밀려도 들어온 수급 나가는 흐름이 아니고 들어올려도 거래가 없이 들어올린 거라서 뭐 어제 고점을 넘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기준은. 다만 이제 들어올릴 때 막 슈팅을 주고 순간적인 막 거래를 터트리고 위에 있는 매물 잡아가면 거래 터지겠죠.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전일 고점 넘기는 흐름 볼 수 있는데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60만 주에서 갑자기 500만 주까지 나온다는 거는 어떤 뭐 보도 자료가 큰 게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은 건데 다시금 보시면 자 주력주부터 채운다 끝. 주력주 채우고 뭐 1, 20%든 2, 30%든 성향에 맞게 난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두 개. HD 현대일락하고 LS 일렉트릭 요 두 개. 변압기 관련 뭐 전선 관련 뭐 전선 쪽은 대한전선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규모가 있는 쪽은 뭐 재룡전기까지 세 종목이네요. 근데 재룡전기도 일단은 그럼 얘도 똑같이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얘네들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정리하겠다. 말 그대로 단기다. 지금은 관망이다. 왜? 거래가 너무 둔화돼 있어서. 거래 뭐 내일이라도 당장 터질 수 있죠. 거래 터질 때 더 집중 범위를 잡겠다. 그리고 이 두 종목에서도 누가 대장이라는 건 없어요. HD 현대일렉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범위가. 다만 이제 시가총액에 있어서의 가벼움이 LS가 좀 더 가벼운 거고 LS 그룹주들이 요즘에 조금 가벼운 거고. 그렇게 돼 있고 얘가 뭐 1, 2주 강세를 띄었다가 또 얘가 1, 2주 강세를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HD 현대일렉을 이제 슈팅에 나올 위치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IT 이수하고 한미. 그래서 한미가 지금 20만 주 정도 0.2% 정도 들어오면서 14만 4,300원인데 14만 5천 원에서 매수에 나갈 거고 14만 5천 원에서 그 14만 5천 원까지 넘기게 됐을 때 프로그램이 뭐 이왕이면 30만 주 40만 주 0.3 0.4까지 들어오면 그거는 대박이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슈팅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엔캠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의 종목에 뭐 HD 현대인력도 편입 기준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얘는 그 규모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다른 그 요인들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에서의 수급 개선폭 포함해서 나머지까지. 그리고 과도한 조정, 그리고 LSE 인터내셔널 이 거래일 동안에 수급 보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거래량이 얘도 제한적이니까 그럼 얘도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얘도 굳이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고 편입은 하고 있습니다. 편입은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변동성이 나오면 재룡정기와 마찬가지로 또 APR과 마찬가지로 정리의 기준도 설정을 찾겠다. 얘는 그래도 편입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관망.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릴 건데 이게 문자로 나가려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서 너무 길면 또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길면 장문 문자도.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종목을 뭐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쪽의 기준을 잡고 야 이게 안 나가겠는데 안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가는지 하여간에 문자 발송을 해놔보고 안 나가면 이제 뭐 어차피 채팅방에다 들어와 계시니까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전략 기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금 그 바꿔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라니까. 지금 식사 같나요 또? 그러니까 녹화를 시작한 게 지금 1시간 전이에요. 식사 가서 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1시간 전에 녹화를 하고 조금 전에 4분 전에 식사를 갔는데 유튜브 이거 메인 화면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식사 안 가고 나머지 계신 분 듣고 계세요 방송? 유튜브 메인 화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잖아. 유튜브 메인 화면 이수베타시스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고 요거 녹화 끝나면 녹화 올려주세요 했죠. 지금 아무도 안 듣고 계셔? 대답 좀 하시라니까. 아무도 안 계셔? 아니 대답을 좀 그때그때 해. 왜 그래?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난 누구랑 얘기하면서 난 누구랑 얘기하니? 라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진짜 녹화하면서 업무 지시를 몇 개를 했는데 대답도 없고 맨 뭐 얘기하면은 통화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나? 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전화가 많이 오면 유튜브에서 좀 들어오셔서 영상들 보셔야 돼요. 바꿔놓으세요. 바로 전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제 분명히 배우느라고 얘기했는데 어제도 안 배웠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근태들에 있어서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왼쪽 하단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같이 가져가십시오.